영동 지역에 이틀 동안 최고 2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졌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산사태 등 장마철 피해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21년 국제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강릉과 평창에서 설상과 빙상 8개 종목이 열립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매년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에 따라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일부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로프에 의지해 거센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어난 하천물 때문에 화물차에 갇힌 운전자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삼척시 미로면에서 화물차가 불어난 하천물에 갇혀 119 구조대가 60대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오전 7시 25분엔 강릉시 강동면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이 일대에 30여 분간 전기가 끊겼습니다. 영동 지역에 이틀째 내린 장맛비는 오후 들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영동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고성 미시령과 속초 설악동이 200mm를 넘었고 강릉과 삼척 등 다른 곳도 100mm를 넘었습니다. 호우가 쏟아지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또 동해 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강릉 울릉 간 여객선 운항이 결항됐고 어선은 모두 항폭으로 피했습니다. 영동 지역은 오늘 밤까지 5mm 안팎, 영서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이번 비로 속초와 고성 등 지난 4월 산불 피해지 주민들은 2차 피해 걱정이 컸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큰 피해 없이 넘겼지만 이재민들은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올 경우 산사태나 주택 침수 등이 있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현장을 김영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주택이 철거된 마을의 도로 곳곳에 흙탕물이 넘칩니다. 야산에서 내려온 물은 옹벽 아래에 큰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배수로로 미처 빠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흙탕물들은 맨 땅 위로 이렇게 작은 물길을 만들면서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시로 천막을 씌운 집 주변 도로는 물이 스며들어 틈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립식 임시주택에 사는 산불 이재민들은 이제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그거가 좀 위험하기는 쳐다봐도 위험해요. 그 솔도 비에 뿌리고 뭐. 불에 탄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야산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그나마 주택 복구가 예정된 마을에는 응급 조치를 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불에 탄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얼마 전 사방 공사를 마친 곳입니다. 지금은 비출기가 많이 약해졌는데도 골짜기 사이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택 단지 주변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걱정돼요. 여기 물이 여기 잔뜩 개패가지고서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이거 다 실고 나갈 거 아니에요. 걱정은 또 있습니다. 비좁은 조립식 주택에는 농기구며 농산물이며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밖에서 비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들은 창고도 하나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비에 젖어가지고선 저 소금이고 뭐고 뭘 마른 거 하나도 없다가 놓을 데가 없어. 이렇게 내가 남이 보더라도 지저분 싫지만 어떡하겠냐고. 강원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 태풍과 집중호우철이 시작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서울 강릉을 오가는 KTX 열차 가운데 30%가량이 원주에 정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수요 예측을 통해 운행 계획을 세웠다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를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지나 만종역으로 들어온 열차가 역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서울발 강릉행 KTX 열차 가운데 만종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평일 기준으로 18대 가운데 13대, 5대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12대가 정차하는 평창역보다 단 1대가 많습니다. 횡성 진부역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주는 KTX 강릉선이 지나는 지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KTX 정차 횟수는 인근 농촌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만종역에 정차하는 열차를 골라 타야 하는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퇴근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만종역에 KTX가 안 서가지고 버스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KTX는 한 50분이면 여기 오는데 만종역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서줬으면 좀. 코레일은 이용 수요 예측과 역세권 현황,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개통 이전에 열차 운행 기본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만종역의 경우 이미 주차 수요 예측 실패로 극심한 주차난도 겪고 있는 상황. 수요 예측이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 측은 수요 예측을 얼마나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종역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21년 국제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가 강릉과 평창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러시아 우파에서 열린 국제청소년 스포츠 집행위원회에서 2021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강릉과 평창에서 청소년 동계스포츠대회를 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설상 5개 종목과 빙상 3개 종목에 20개국 70여 도시의 선수단 1000여 명이 참가하며 빙상 경기는 강릉, 설상 종목은 평창에서 열립니다.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과 강원도,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의 상징적 공간인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해 협조체제 구축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남에 사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도내에서도 해마다 20건 이상의 이주 여성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사망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폭행합니다. 여성이 구석에 숨어도 남성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남편의 무차별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도내에서는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1건이 접수됐습니다. 2010년에는 춘천, 2012년 정성과 철원, 2014년 홍천 등 이주 여성이 남편에 의해 숨진 사건도 최소 4건이나 됩니다. 이주 여성은 한국어가 서툴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해 가정폭력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와 같은 긴급 지원 상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그 안내 중에 인권교육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경찰 등 관련 기관도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합동 방문 실시하고 가정폭력을 발굴 관리하여 피해 예방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도내 다문화 가족은 7,500가구에 2만 5천 명이 넘는 가운데 더욱 촘촘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에 이어 횡성에서도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조리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도교육청에 알렸지만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횡성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갑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손님 방문 시 과일 좀 깎아와라며 일상적으로 반말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아니고는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양교사실 청소와 영양사 가운 빨래 같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일렬로 세워놓고 조회를 하면서 영양사실이 공적 사용 공간이기 때문에 영양교사 개인이 사용하는 컵과 찻잔, 영양사 가운 빨래, 물통 및 쓰레기통 비우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의 직원이 그만뒀다고 통보해 다른 사람을 채용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초 강원도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 학교 측이 한 차례 재촉하자 그제서야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합의 종용으로 매일 얼굴을 보며 업무를 해야 하는 심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급식실에서 행해지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사 및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가 일단은 업무에서 물러나 피해 당사자와의 업무 관계를 먼저 단절시켰다가 영양교사는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한 뒤 방학 직전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작년 말 강릉에서도 영양교사의 갑질이 문제돼 해당 교사의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육 현장에서 인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내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복구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조림복구와 사방사업, 피해목 벌채 등 복구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산림복구는 약 7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4월 산불로 도내 5개 시군에서 산림 2,832헥타르가 폐허로 변해 238억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양양 죽도해수욕장이 서핑 등 해양 체험 활동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와 통신사 빅데이터,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죽도해수욕장은 20대에서 30대 비율이 가장 높고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좋은 해수욕장 1위로 나타났습니다. 커피거리가 있는 강릉 안목해변은 가족과 친구 등 지인과 힐링하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릉경찰서장에는 김택수 강원지방경찰청 정복과장, 동해경찰서장에 김영기 강원청 홍보담당관, 태백경찰서장에 신현규, 속초경찰서장에는 박재현 강원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선경찰서장에는 김문영, 고성경찰서장에는 김동혁 강원청 수사과장이 임명되는 등 도내 10개 경찰서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여름의 독립영화축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강릉 정동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제21회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8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덕찬 감독의 레오 등 독립영화를 야외에서 무료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 등이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 작품 공모엔 역대 최대인 962편이 응모했으며 선정위원들은 2달간의 심사를 거쳐 모두 27편의 독립영화를 상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강원랜드를 폭파하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20대 남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로부터 받은 전화를 강원랜드 호텔 직원에게 건네준 35살 박모 씨를 입건해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박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동안 카지노와 CCTV 등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이 통합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양양읍의 어린이집 9곳을 통합하고 출산에서 육아, 방과 후 돌봄까지 책임지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지방비를 부담해 내년에 부지 확보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1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양양 남대천과 후천에서 하루 2만 2천여 톤을 취수합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양양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서면 호천과 양양 남대천 두 곳에서 각각 하루 7,350톤씩 모두 22,050톤을 취수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